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63포인트에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808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도 출발은 굉장히 좋았죠. 63,300원인가요?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조금 흘러내리면서 약 0.68% 상승한 59,000원에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3,200원에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삼성전자 6만원 돌파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뤘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빨리 돌파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적어도 9월, 10월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갭상승으로 6만원을 넘는 것을 보고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마무리는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 합친다면, 그렇다 보니 6만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갭상승으로 6만원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더 수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들이 분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약 3천억 정도로 어제보단 작지만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 3천억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외국인 전체 순매수 자금과 삼성전자의 순매수 자금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이 설 수 있도록 하나의 지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동을 했을 때가 2월부터죠.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지난달 6월 말일까지 약 5개월간의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에서 약 6조 4천억 원을 매도했어요. 반면에 이번 달 7월 1일부터 어제 28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약 2조 3천억 원 매수했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에서 이번 7월 달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 모두 합산하게 된다면 약 4조 원이라는 금액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과거와 지금이 동일할 수는 없고 과거와 미래가 동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제 외국인의 큰 수급을 봤을 때는 그동안 빠져나갔던 외국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번 한 주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도세를 보여주었지만 7월 들어서 약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번 주 들어서 큰 금액을 더 매수하고 있지만 이런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를 봤을 때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주가의 포지션은 어디에 위치할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의 기준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9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의 보유 지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0.28%밖에 되지 않아요. 어제 20년 만에 최다치라는 표현을 썼듯이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도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은 1%도 아니고 0.28%밖에 변화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지난 1월 초 삼성전자가 6만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때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올해 1월 달이에요. 6만원을 넘었을 때인데 외국인의 지분이 57%를 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적게는 57.08%, 많게는 51.26%까지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 57.15%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제까지 지분 보유율과 지난 1월 달에 6만원 이상을 기록할 때 57.15%, 이렇게 두 가지 구간을 비교해 볼 때 외국인은 1% 이상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1%란 수치는 지난 2월 달에서 어제까지 약 6개월 동안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자금 약 4조 원이 될 수 있고, 그 4조 원을 주식 수량으로 따졌을 때는 약 7천만 주에 해당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외국인의 지분 보유 현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측이 올해 1월달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 이상을 할 때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현재거든요. 여기 가장 최상단이 어제 일자고 지분 보유율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익절,
혹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의 업황과 수급,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더 이상 상승하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는 단순히 수익이 낮다고 매도하는 것은 조금 좋지 못한 선택일 수 있으니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신규 진입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바둑을 둘 때처럼 뒤에서 훈수 둘 수 있는 입장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삼성전자가 6만원 이상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했단 말이죠. 그리고 장 종료될 때까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쩌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큰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투자라는 것은 지금 아니면 다시는 이 가격에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조급한 마음에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느긋하고 내가 생각한 가격에 오지 않는다면 매수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과 바둑을 둘 때 훈수 두는 입장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외국인이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이유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텔 덕분이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리고 매출액만 따졌을 때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거든요. 두 번째가 삼성전자고 세 번째가 TSMC, 이렇게 순서를 이루고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인텔이 전 세계 1위지만 시가총액은 4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매출만 봤을 때는 전 세계 3위지만 시가총액은 전 세계 1위예요. 반도체 그룹 기준입니다. 자, 여기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순위인데 날짜는 7월 10일 기준이니까 이 점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TSMC 같은 경우는 올 초와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더 늘었죠. 물론 최근 기준까지 합친다면 훨씬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75.6%나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인텔 두 기업 모두 시가총액이 조금씩 하락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7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증감률은 조금 변할 수는 있어요. 이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삼성전자와 인텔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는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MD 기업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나아가서 미래의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쪽보다는 우리가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팹리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 기업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증감률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가장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이크론 기업과 SK 하이닉스, 여기 두 기업은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캐치해서 어느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TSMC와 엔비디아, 여기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다 하고 있고, TSMC에서 하고 있는 파운드리 이쪽 분야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 상위 종목들이 어떠한 반도체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 점도 잘 캐치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더욱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매수 의견을 듣고 매수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매수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만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거의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죠. 2위가 포스코인데 금액으로만 쳤을 때도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고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인 자세를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매매를 할 때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취했었는데, 왜 이런 전략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누구의 매수 의견, 매도 의견만 듣고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 종목을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면 버텨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런 자신만의 주관이 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고 스스로 시장을 읽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7월달은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것 같네요. 이번 주면 장마가 끝난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